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는 명예와 부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는 권력 혹은 명예와 부를 함께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어쩌면 당연함의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내일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명예와 부의 선택 문제 역시 중요한 논점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대법관 청문회부터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같을 수 없는데도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의 포기를 미리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면서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 후보자의 답변은 정답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직업 선택의 자유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릴 수 없다는 시대 정신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헌법의 가치와 시대 정신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지 우리 국민은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를 지켜볼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카피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 어제가 식목일이었죠. 예, 그렇죠. 공휴일이 하루 일요일이어서 굉장히 좀 맞습니다. 억울해한 아니, 직장인들 많으시겠죠. 4월 5일이 원래 공휴일 아니에요, 요새. 공휴일 아닌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 아닌데요. 자, 저희가 이 PD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공휴일이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공휴일 아니랍니다. 아, 자, 그렇구나. 우리 조은별 작가 금방 찾았어요. 그러면 예. 어제 저 억울해하던 그 제 후배분들 예. 페이스북에서 모두 다 이제 잘못 알고 계셨던 거고요. 공휴일 아닙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예. 카피는 나무. 나무. 예, 우리도 나무. 우리 저 조선 시대 옛 고전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휠새라 예.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요즘에 이제 나무 같은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나무 같지 않은 뉴스들만 많아서 나무같이 오늘 않은. 좀 짚어보죠. 예, 뭐 그렇죠. 자, 관련 뉴스 어떤 거부터 짚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아름드리 훌륭한 나무는 뿌리가 깊고 줄기가 이제 튼튼하죠. 예. 근데 지금은 뿌리도 없고 줄기도 심약한데 예, 이파리만 자라서 지난 주말 보시면 이제 표바라기 나무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뭐 그건 당연하죠. 표바라기. 왜? 당연하죠. 지금 재보선이니까. 네, 달아오르고 있는 4.29 재보선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여당은 작은 공약, 야당은 큰 공약 이런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여당은 주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공약이 많고요. 야당은 또 복지 관련 공약이 많습니다. 예, 문제는 둘 다 여야 모두 1년짜리 국회의원을 뽑는데 엄청난 재원이 요구되는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국회가 페이고 준칙을 어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페이고 준칙. 예, 그러니까 법만큼 쓴다라고 하는 예. 정부 재정에 대한 원칙이에요. 네. 이게 2002년에 폐지됐다가 2010년에 부활이 돼서 예, 지금 우리 정부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각 이 지역 후보들이 이러한 페이고 준칙을 어기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고요. 자, 관악을이 제일 뜨겁습니다. 그리고 광주 뜨겁고요. 예상치 못했던 복병들로 선거가 과열양상이 되다 보니까 후보들도 점점 공약이 이제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인천 강화도 의외로 여당 후보가 크게 앞지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네 군데 모두 여야 안심지대는 없다.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또 이제 기독교의 부활절이었는데요. 뭐 문재인 대표도 이제 천주교 신자고 그렇거든요. 거의 모두 후보들이 이제 교회와 성당 또는 산악회, 조기 축구회를 돌면서 주말 민심을 잡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나무들은 그렇게 해를 바라보거나 표를 바라보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돼야 되니까. 뿌리가 있죠, 뿌리가. 네. 예?
예, 움직이는 분들. 그렇죠. 이게 후보들을 뭐 나무로 비유하면 표바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정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소속도 있습니다만 정당을 우리가 민주주의의 나무다 이렇게 본다면 뿌리는 아무래도 지도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 정당의 정신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지난주에 동교동계 후보 지원 불가 입장이 나왔었죠. 깜짝 놀랄 뉴스였는데 이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권노갑 현 고문과 동교동계들이 이제 만장일치로 거수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었죠. 그런데 만장일치는 아니다. 뭐 그런 이렇게 얘기가 또 또 주장은 또 나오고요. 문재인 대표 측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누가 60명 말하면 안 만장일치다. 되지 뭐. 아니다. 그랬다가 예. 문재인 대표가 개파 수장 모임인 원탁회의를 소집했고요. 많이들 모이셨는데 여기 이제 박지원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불참해서 미묘한 기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권노갑 고문이 선거 지원을 다시 선언했어요. 예. 그리고 어제 식목일에 문재인 대표와 회동이 약속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문재인 권노갑 회동은 돌연 취소됐습니다. 권 고문 측이 재보선 입장, 이 지원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호남 출신 구민주계의 전폭적 지원을 문 대표가 견인하는 것에 좀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요. 원래 어제 모임은 권 고문, 그다음에 김원기, 임채정 상임고문 그리고 문 대표, 정태호 관악을 후보가 참석하는 원로와의 대화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가 주말 사이에 상임 고문단 최고위원 연석 간담회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산이 됐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시면 대신에 박지원 의원과 또 전격 예, 회동이 어젯밤 있었습니다. 6시, 어제 저녁 6시 반에 만났다고 예, 그러는데. 밤 늦게 전해졌죠. 이게 1시간 반. 대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네. 왜냐하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동교동계의 물론 핵심 인물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네. 박지원 원내대표의 행동이 동교동계를 대표한다라고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고요.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호남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인데 그렇죠. 이번에 광주 서울 같은 경우에 천정배 전 장관이 만일 계속 지금과 같은 그 어떤 돌풍을 유지해서 당선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호남 신당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호남 신당론이 나왔을 때 호남 대표 정치인으로서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난 그 당대표 도전하셨을 때 결국은 친노와 비노의 대결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 지원을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그 호남 지역에서의 정치적 위상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이 문재인 대표 간의 회동이 동교동계와 문재인 대표 간의 회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제기될 수 맞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예. 뉴스가 이제 어제 지난밤 늦게 나오면서 이게 무산됐다.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급하게 만났다더라. 예.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해석이 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DJ 정신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문 대표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간곡하게 만남을 부탁했고 1시간 반 동안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박지원 의원은 결국 선당 후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전언인데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판단인지 혹은 내심과 또 표면의 심리가 다른 것인지 동교동계의 입장과 조율이 된 것인지 권노갑 고문의 입장은 뭔지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해석이 오늘 아침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뿌리가 한 군데로 깊이 좀 이제 내려가야 될 텐데 말이죠. 예. 이 부분 이제 올해 이거 사이구 재보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평소에 잘하자 이겁니다. 네. 왜냐하면 친노가 평소에 잘 쓰면 동교동계한테도 잘하고 이랬으면 이렇게 그러게 얘기하지 말입니다. 않아도 움직이죠.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이루어지다가 급할 때 딱 단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뭐 맞습니다. 지지하는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한데 평소에 잘하자. 맞습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바람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옛말이 맞습니다. 불이 깊은 남간 맞습니다. 바람에 아니면 샘이 깊은 물도 나중에 나오겠죠. 자,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아예 있습니까? 이제 썩은 나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네. 700억 원에 이르는 사기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
이 전 경남기업 회장 예. 이르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예. 성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서 거의 18시간에 달하는 이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본인은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 바로 성 전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 입장에서는 성 전 회장이 재무 상태를 속인 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 융자금 요거 460억 원, 예. 관계자들과 거래 대금 조작 230억 원 이 정도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 전 회장이야 이제 신병이 확보된다고 치더라도 예. 검찰이 이후 이 검은 돈의 흐름, 각종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어서 제가 보기에 이 얘기는 이제 제크와 콩나무입니다. 이 썩은 나무가 하늘을 뚫고 지금 올라갈 지경이어서 예. 어떤 거인들이 줄줄이 드러날 줄줄 것인가. 하늘 위에서 비추가 내려올 주목됩니다. 것인가. 예, 그렇군요. 하늘 위에서 예. 떨어집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막 쿵쿵 소리가 나겠네요. 그렇죠. 예. 자,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 이제 임시국회가 개회됩니다. 내일부터 개회되는데요. 개회되자마자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 주신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내일 바로 시작이 돼요. 예. 미리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박 후보가 흘렸죠. 예. 지금 일단 뭐 이 변호사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박종철 고문치사 예. 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송구한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네. 국민들에게 축소 은폐는 없었다. 그죠. 뭐 이 말석 예. 검사였다고 회피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 베테랑 경찰들이 교묘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 밝혀낼 수가 없었다. 일부러 이 은폐 조작한 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그 거고요. 과정에서 안상수 현 창원시장이죠. 맞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이제 이 몇 명 더 공범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맞습니다. 이제 공범의 존재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독범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고요. 예. 지금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 안상수 현재 창원시장과 예, 예. 현재 4.29 재보선에 나와 있는 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다른 분입니다. 동명이인이라 이거 얘기 말씀드려야 돼요. 그것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네, 헷갈릴 수 예. 있어요. 창원에서 시작하는데 왜 또 국회의원 나오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입니다. 네, 자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열려요. 이 다음 주에 근데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임시국회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 한국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주말 사이 19살 이상 이 전국 남녀 1,000명에게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87%가 안전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정부, 국회, 정치 지도층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와중에 3월에서 넘어온 숙제들이 있죠. 지금 노사정위원회 노동개혁 문제 계속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네. 이번 이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되고 5월 2일 본회의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 이거 합의안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정치 나침반은 풍랑주의보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자, 좀 우리 사회에 든든한 나무 같은 사람 나무를 기다리면서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나무들 엔트족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 나무가 필요한지 김광석의 나무라는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김광석의 생각해 나무. 주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젖는 나무를 보며 눈부신 햇빛과 개인 하늘을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 새도시 한양 수자일.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내일 열릴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 여당 간사로부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그동안 말도 엄청 많았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내일 열리게 됩니다.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에 이제 청문회가 열린다는 건데요. 어쨌든 시일을 그만큼 끈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상당히 뜨거울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오늘은 여당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정말 대법관 인사청문회 열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예? 네, 어려웠습니다. 이 2달 정도 됐죠, 이거 지금 청문회 열기까지, 그죠? 예, 한 2달 가깝습니다. 58일 지연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걸쳐가지고 드디어 청문회가 내일 열리게 됐는데, 여당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박상욱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하기만 하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의혹만 증폭시켜드리고 막상 또 청문회는 열지 않으면서 그냥 사퇴하라 이렇게 한 지가 벌써 한 2달 돼 갑니다. 이제 늦었지만은 박상욱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려서 후보자가 직접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 세세한 소명을 들으면은 국민이 잘 판단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이제 박상욱 후보자에 대한 가장 몇 가지가 논란의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 이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1차 수사를 맡았던 검사였다는 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자진 사퇴다, 여당은 자진 사퇴 불가하다, 일단 예.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가 있는데, 예. 자, 이 논리적 타당성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진실이나 입장이라는 건 분명히 해야겠죠, 여당도. 그죠? 예. 자, 여기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박상욱 후보자가 박종철 서울대 학생 당시에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임 검사는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장 신창은 부장검사고, 수사를 주관했던 사람은 안상수 당시 상석검사, 현재는 창원시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사팀의 이제 말석이 박상욱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의 중요한 부분은 안상수 검사가 맡았고, 박상욱 검사는 그 지역적인 문제하고 정보 보고라든지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박종철 사건이 막상 터졌을 때 안상수 검사가 왜 맡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형사 2부 강력 사건을 초동 지휘하는 당직 검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종전처럼 또 혹시 은폐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많은 증인들과 참고인들을 대동하고 그 현장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은폐가 오히려 막아졌고, 그 뒤에 2사람이 다 한 걸로 경찰에서 수사가 돼서 송치됐을 때도 혹시 다른 사람이 더 있는지에 대한 그런 보강 수사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워낙 이렇게 짜여져 있는 사건이어서 파헤치지 못하다가 한 달 반 뒤에 그 2사람이 신경 고백을 하면서 불거지고, 그 뒤에도 그렇게 많은 방해가 있다가 한 2달여 뒤에 정의구현 사재단이 폭로함으로써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아직도 이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에 별 관여를 안 했다, 이런 입장이시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폐를 했다기보다는 은폐에 대한 수사를 미진한 수사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게 없다는 생각이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수사에도 관여한 사람으로서 예. 수사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당시 여건상 두 사람 이외에 세 사람이 더 있다는 그런 그 고문 경찰관들의 자백을 받고 예. 또 뭐 당시 그 수사 체계상 상부에 보고를 아. 해야 되고 상부에 보고를 하니까 또 경찰에 또 전달이 돼서 경찰은 그러면 시간을 좀 달라. 경찰 입장은 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다 맞습니다. 한걸로. 뭐 예. 사실 더군다나 막내 검사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검사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데 있어서 막내 검사가 뭐 어떤 그 힘이 예.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사실 여러 가지로 예.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도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예. 그죠? 그런데 지금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예, 예.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부 예.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활동을 했는데 예. 문제는 박상욱 후보자가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인 2012년 7월 12일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교비 횡령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기대 총장 친누나를 경기대 이사로 선임했다. 지금 예, 예. 이제 이것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물론 예, 예. 박 후보는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이 친누나의 이사 선임에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예, 이제 예. 일각에서는 비리 사학을 옹호한 사분위 참여 자체를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아마 본인은 그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와전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본인이 참여는 직접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박상욱 후보자는 완강히 그것은 자기가 관여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으니까 예. 정말 그렇게 도덕성을 떳떳한지는 또 청문회를 열면은 뚜렷한 그런 소명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 앞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문제 뭐 이런 거는 막내 검사로 이제 일을 했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다르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비교적 최근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치사 사건은 한 30년이 돼요. 그러고 원하는 건 막내 검사였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들으셔야 될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2012년이면 3년 전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후보자는 대단히 억울해하고 그 당시에도 반박자를 내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반박서를 내고. 며칠 전에 이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예.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한 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반박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사실 대법관이라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사실 최고의 명예직이죠. 법관으로서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최고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는 게 예. 이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개업하지 말라는 서약서 받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서약서 받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글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 이제 대법관을 지낸 분은 이제 변호사를 원천적으로 하지 말고 예. 뭐 대학 교수라든지 뭐 그런 걸 해라 뭐 할 수는 있겠는데 예. 또 변호사가 또 여러 가지 공익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약자를 위해서 뭐 근로자를 근데 위해서라. 공익적인 활동을 할 변호사분들은 많죠, 지금. 굳이 대법관 해가지고. 예,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자기의 또 전문성을 살려서 박상욱 후보자도 옛날에 또 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한 그런 또 수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요. 대법관 하고 나서 퇴임해가지고 변호사 개업한 분들 중에 물론 저는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돈을 엄청 번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심지어 대한변협 회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도장 한 번 찍어주는데 3천만 원 받았다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뭐 언론에 보도된 걸 언론에 봤습니다만, 보도가 됐었죠. 예, 그러니까 뭐 설령 본인은 정말 공적인 기능의 변호사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일반 국민들의 보는 시선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 것도 뭐 고려해야 국민 되는 거 시선은 아닙니까? 대단히 따갑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가 명예하고 부를 분리하는 추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칫해서 부의 그런 의욕을 사게 돼 버리면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를 뭐 원천 봉쇄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도장값을 3천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뭐 골프를 원천 봉쇄하는 것보다는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골프 이것을 이제 제재하듯이 뭐든지 좀 원천 봉쇄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니 원천 봉쇄라기보다도 서약서를 등록을- 씀으로써 예. 그 변호사는 서약서 씀으로써 이제 변호사는 뭐 원천적으로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뭐 그건 본인의 서약서라는 게 법적 효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죠? 일단 쓰면은 이제 그런 뜻을 하는 그래가지고 거니까 이제 그게- 물론 그렇죠. 본인은 네. 이제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 변호사만 꼭 변호사를 해야지 사회적 공익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변호사 자격을 갖고 이제 뭐 앞으로는 개업을 안 하겠다는 서약까지는 제 얘기는 뭐냐면 변호사를 안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분 대한변협의 어떤 그러한 서약서를 받으라는 요구가 절대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예. 생각이 든다는 국민 거죠. 시각은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지만 또 서울지방변호사에서는 또 입장이 좀 다르고 예. 기본적으로 그 변호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양심껏 3천만 원짜리 도장 파는 일은 그런 일은 아, 안 근데 하도록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보고서. 네? 3초만. 그래서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 참 부끄럽습니다. 예. 참 도장 하나에 3천만 원이니까 이게 전화하는 데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근데요. 어쨌든 지금 청문회에 야당이 임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야당이요. 그죠? 예. 이럴 경우에 지금 대법관 청문회는 이게 인준 청문회죠. 그렇습니다. 인준 청문회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인사청문회가 아니죠. 예. 그러면은 여당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도 막 예. 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무리할 게 하나도 없고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예. 사실이 아니다. 그 당시 박상욱 검사는 안상수 검사 등 그 평검사와 함께 그 박종철 고문 사건이 치사 사건이 또 지난날에 독재 정권 때 많이 덮여졌던 그런 사건처럼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검사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고 경기대도 본인이 그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예. 확실한 입장 표명을 자기 안 그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반박자를 낸 바 있고 아마 분명한 입장을 설명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대법관의 공백 사태가 너무 길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데 이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청문회를 또 봉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빨리 열자고 했지만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뭐 대법관의 자격을 논하는 자리였으면 참 좋을 거고
또 거기에서 앞으로 대법관 이후에 있어서의 삶도 사실 어때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예. 뭐 법적으로 제재는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모범적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예.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내일부터 있을 예정이죠.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근데 이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맞습니다. 예. 예. 작년 63세였었고요. 아, 요새 63세면은 청년인데. 그렇죠. 예. 주중 한국대사관이 이제 심장마비였다, 타살 등 다른 흔적은 없었다, 이제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왜 중국에 갔냐? 이제 뭐 일종의 도피입니다. 도피. 이제 한국에서 사업 기반을 잃었으니까 이제 새로 해외에서 뭐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갔었는데요. 실은 뭐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4년, 95년, 96년 진로그룹이 승승장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요. 술리장에서 소주하고 맥주를 다 갖기는 어려운데 당시만 해도 소주는 참이슬, 또 맥주는 카스, 그러니까 투톱을 다 갖고 있어서 뭐 승승장구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진호 회장이 공격적인 사업 이제 확장을 했고요. 유통업 나가서 뭐 백화점 이런 쪽 가다가 마지막으로 또 건설까지 나갑니다. 근데 바로 1997년 이제 그 유명한 IMF 위기 때요. 닥쳐오죠.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2003년에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완전 그룹은 공중국에 됐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 결과 분식회계 또 수천억의 비자금 횡령 뭐 이런 걸로 구속 기소돼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때 캄보디아를 먼저 떠났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 집행유예면은 뭐 감옥 수용 생활도 안 하는데 뭐.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국내 기반이 없어서 떠난 것 같은데 캄보디아에서도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고요. 2010년께에는 이제 중국으로 또 넘어가서 뭐 IT, 게임 업체 이런 쪽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역시 좀 뭐 투자의 성과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말 참 그리고요. 네. 좀 다른 얘기인데 기름값이 좀 내렸어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저희 집사람이랑 어디 가다가 기름을 넣는데 네. 저는 셀프 주유소에서 싼 줄 알았는데 예.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5만 원 넣는데 평소 같으면 반밖에 안 제 차가 좀 커가지고 근데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럼 뭐 카드를 다시 끊어야 되고 막 중간에 맞습니다. 그렇죠. 예. 현금으로 거슬러주고. 근데 이게 왜 좀 더 내린 게 이란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영향이 미칠 것도 같습니다. 현재 예. 기름값이 지난주 내린 거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건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실은 미국 부활절 때문에 주식시장도 쉬었지만 이제 상품 시장도 쉬었는데 예. 만에 하나 열렸으면은 국제유가가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등 주요 6개국하고 이란 핵 협상 이제 어쨌든 선제적 타결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대로만 세부사항 조건만 타결이 되면은 이제 6월, 7월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이란에 대한 이제 국제 경제 그 제재가 풀리게 되는데 당연히 그럼 이제 이란이 갖고 있었던 원유를 쏟아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란도 결국 이제 석유 팔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캐시를 챙길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벌써 지금 보니까 한 증권사에는 배럴당 30달러까지 그 이하까지도 뭐 보고 있는 현재가 뭐 한 40달러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경제 제재 풀리면 국제유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타결에 대한 미국 이란 측의 해석이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마지막 확인도 필요하고 이러다가 또 뭐 수틀리면 수틀리면 다시 그렇죠.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 예. 하고 지금 세부 그 합의 보면은 뭐 이런 핵시설 다 공개하고 원심 분리기 해체하고 뭐 다 봐야 이제 경제 제재 풀어준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이니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까지 통과돼서 이란의 경제 제재 금수 조치 풀리게 된다면은요. 이란이 지금 비축 물량 쌓아놓은 게 뭐 한 3천만 배럴, 뭐 3,500만 배럴 된다고 하고 생산량 200만, 하루 200만 배럴까지 뭐 늘리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국제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는 가져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는 이제 반대쪽이라고 이러다가는 항상 오르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래서 우리 국내 정유에도 관심이 많고 또 이란이 풀리면 어쨌든 중동 특수가 있을 테니까 결국 이제 중동에 가서 뭐 이런 건설 짓고 이럴 곳이 실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거의 탑이거든요. 중동에도 선호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핵 협상이 뭐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도 클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란 핵 협상 이 단어가 나오면은 꾸준히 좀 신문 같은데 또 라디오에서 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중동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은 아주 좋은 일이겠지만, 네. 근데 이게 기름값이 이렇게 또 떨어져 버리면 디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뭐 정유사, 화학사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조선업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이제 이 불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지키는 게 실은 이제 세계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말이에요. 시중에 그 안심 전환 대출 이거 갖고 아주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네. 완전히 끝난 겁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예. 네. 변동금리 대출 또 일시상환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2.6%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물론 원리금 상환형이긴 하지만요. 예. 안심전환 대출 2차분까지도 다 끝났는데 또 일요일날 금융위원회가 다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2차분에 대한 상황 발표, 그 다음에 1차분, 2차분 모든 이제 마지막 그 보고를 했었는데요. 2차분은 20조 원 또 추가 풀었는데 14조 1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조 이상 미달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안심전환 대출 1차, 2차 총 합계를 봤더니 33조 9천억 규모가 전환을 했고 신청한 분들은 34만 5천 명이었다. 이런 이제 보고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좋은 상품이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손을 그죠? 봤죠. 누가 희생을 했을 텐데 누굴까요? 바로 시중 은행들입니다. 은행이군요. 예, 시중 은행들.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나의 3.5%짜리를 예. 2.6%짜리로 바꿨다. 그 차액에 대한 부담은 이제 시중 은행들이 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손실을 회복할 테니까요. 예. 하고 지금 약간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제 다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이제 MBS라고 있습니다. 주택전환증권을 시중은행이 34조 원어치를 다 받아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또 1년간 보유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금융위가 좀 풀어주고 알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뭐 저보금 출자 여러 가지 해결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요, 어쨌든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 조금 손해를 본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행이 그동안 예대 마진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좀 환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예. 있을 거예요. 금융위원회도 뭐 은행 무슨 손해냐 이런 그 주택기부의 초자금도 할인해 줄 거고 예. 그 위험은 실은 엄밀히 말해서 시중은행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기업인 금융공사한테로 채권은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도 지금 벗어난 건데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 대신만 우리가 좀 여러모로 챙겨주마. 예. 이렇게 좀 달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